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6단어.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삶의 어떤 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외침에 가깝습니다.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그냥 뭐 배고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랄까 내면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르는 갈망이 있잖아요. 멈출 수 없는 열정.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말 스티브 잡스의 그 유명한 스탠퍼드 연설에서 나왔죠. 오늘 저희는 그 연설이랑 또 그의 삶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구절 속에 숨겨진 진짜 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명언 풀이 이런 거 말고요. 그럼요. 듣고 계신 당신의 삶, 그리고 성장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통찰, 그걸 얻어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단어를 5가지 핵심 열쇠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첫째, 우리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그 배고픔은 뭘까? 네, 진정한 배고픔. 그리고 둘째, 왜 때로는 좀 어리석어 보일 용기가 필요한가? 셋째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실패를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나? 실패 재정이. 넷째, 죽음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삶을 더 명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단순함, 그리고 집중의 힘,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네, 이 5가지를 하나씩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여정을 통해서 당신만의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 배고픔의 문부터 열어보죠. 보통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만족감 되게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만족감이 어쩌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주하는 순간, 네, 성장은 거기서 멈추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25살에 이미 억만장자였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와닿네요. 평생 뭐 놀고 먹을 돈이 있었는데도 돈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이랬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은 확실히 돈에 대한 건 아니었겠어요? 정확합니다. 배고픔에도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질적으로 다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핍에서 오는 배고픔. 결핍이요. 네. 뭐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한다거나 나는 이게 부족해.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좀 열등감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잡스가 말했던 배고픔은 좀 다른 차원, 바로 창조를 향한 배고픔입니다. 창조를 향한 배고픔. 네. 이걸 세상에 내놓고 싶다. 이게 꼭 존재해야만 해. 이런 내면의 아주 강력한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소명감 비슷하게요. 듣고 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이나 부를 갈망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결핍의 배고픔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창조의 배고픔인지 스스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당장 100억 원이 생긴다면 뭘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100억이요? 와, 글쎄요. 일단 좀 쉬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일을 그만두고 쉬겠다거나 세계여행 가겠다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창조의 배고픔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내가 진짜 꿈꿔왔던 바로 그 일, 그거 시작해야겠다. 라거나 이 일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한번 벌여봐야겠다. 이렇게요.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스스로한테 던져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배고픔을 실제로 내 안에서 좀 발견하고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껴지는 건가요? 배고픔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느껴지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때로는 의식적인 선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이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지금 종이나 뭐 메모 앱 같은 걸 여시고요.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답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집이나 차, 돈 같은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작물, 당신이 일으키고 싶은 긍정적인 영향력, 아니면 당신이 꼭 만들고 싶은 변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한 5분, 10분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쩌면 아직 스스로 그 진정한 창조의 배고픔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무엇에 굶주릴지 그걸 결정하는 것, 네, 그게 시작입니다.
무엇에 굶주릴지 결정하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렬한 창조의 배고픔을 딱 품는 순간 어김없이 세상에 저항 같은 게 있잖아요. 아, 필연적이죠. 네.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건 불가능해. 리스크 너무 크다. 이런 목소리들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상식을 기꺼이 거스를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죠. 아하, 배고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foolish하다는 게 뭐 지능이 낮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의 통념, 상식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용기 이걸 뜻하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기존 규칙을 그냥 안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규칙, 새로운 상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길은 훨씬 더 위험하고 불확실하고요. 2007년에 아이폰 처음 발표했을 때가 딱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때만 해도 업계 상식은 스마트폰엔 당연히 물리 키보드가 있어야 한다 이거였고, 맞아요. 뭐 전화기로 인터넷을 누가 쓰냐, 불가능하다, 의미 없다 이런 시각이 완전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애플 내부에서조차 발표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하니까요. 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해, 미친 짓이야 라고 할 때 잡스는 연단에 서서 오늘 애플이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라고 딱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 하나가 결국 기술 전체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애플의 그 유명한 Think Different 광고 카피 기억나세요? 여기 미친 이들에게 건배를, 부적응자, 반항아, 사고뭉치들. 아, 네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안전한 다수, 아니면 좀 미쳐 보이는 소수.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아이디어가 야, 그거 너무 현실성 없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아, 역시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을 접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불가능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99%는 실제로 그걸 진지하게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 해보지도 않고. 네. 그들의 말은 어떤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두렵거나 혹은 현재 자신의 그 안락한 상태를 지키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때로는 당신이 성공하면 자기 실패가 더 두드러져 보일까 봐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막으려는 그런 심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불가능이라는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훈련 같은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 무시하기 훈련. 뭐 이런 걸 제안해 볼 수 있겠네요. 불가능 무시하기 훈련이요. 재밌는데요? 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데 아, 이건 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스스로 깍 단정지었던 일이 있다면 그걸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한번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유를 나열한다. 네. 그런 다음 그 이유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넘을 수 없는 객관적인 벽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두려움인가? 혹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는 아닐까 하고요. 파고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의 소위 불가능이라는 건 사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거나 실패가 그냥 두려울 뿐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나 꿈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자동 반사적으로 왜 안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만약 돌아오는 대답이 뭐 논리적이지 않거나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한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 풀리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 되는데? 라고 묻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무시하기. 자, 그런데 이렇게 배고픔을 선택하고 어리석을 만큼 용감하게 도전한다 해도 여전히 실패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열쇠, 실패의 재정의와 깊이 연결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말처럼요. 스티브 잡스조차도 1985년에 자기가 공동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죠. 30살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공개적인 망신이었고 실리콘밸리 전체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니까요.
본인도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를 어떻게 프레임, 즉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실패를 그냥 종착역으로 보면 정말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지만 실패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요? 네. 실패는 어쩌면 성공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그 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기대, 지켜야 할 명성, 상처받기 쉬운 자존심, 점점 늘어나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무게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해방시켜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해방시켜준다. 네. 즉, 실패는 무게를 벗는 과정이다.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만 남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는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는가?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 바로 그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 그렇다라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발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잡스가 쫓겨난 후에 넥스트 세우고 또 픽사를 통해서 재기하고 결국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요. 네. 그래서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연설에서 했던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사건이었다고요? 네. 성공의 무거움 대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초심자의 가벼움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공했을 때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볍게,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실패를 겪고 계시다면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뭐 사업의 좌절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 시험 불합격 이런 사건들을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선고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벗고 다시 값없게 시작할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계신지. 핵심은 이거예요. 실패는 그 객관적인 사건 자체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져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실패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 전체를 결정짓는 건 아니야 라는 믿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좀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에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렸던 실패는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그 실패 덕분에 내가 배운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실패에서 배운 점을 찾는 거군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그냥 완전한 의미의 실패는 아니겠네요.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값비싼 수업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한번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나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와, 나 진짜 비싼 교훈을 얻었네. 혹은 나 중요한 거 배우려고 수업료 좀 냈어. 이렇게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실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배고픔을 선택하고 어리석을 만큼 용감하게 도전하고 또 실패를 성장의 수업료로 재정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바탕, 어떤 관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번째 열쇠, 죽음의 자각과 연결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게 어쩌면 삶의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잡스가 2004년에 췌장암 진단받고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죽음이라는 극한의 현실 앞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에 엄청나게 집중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네. 잡스가 직접 말했죠. 죽음을 기억하면 사소한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남들의 시선, 사회적인 기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네. 오직 그냥 근본적인 질문만 남는 거죠.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가?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기꺼이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대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고요? 이 질문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제가 그대로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 뭐 습관적인 출근일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회의,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의 만남, 혹은 계속 미루고만 있는 어떤 중요한 일, 그걸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만약 마음속 대답이 계속 아니오라면 뭘 바꿔야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히려 삶의 유한함을 딱 직시함으로써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소한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삶의 명료와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 거울 질문, 이걸 한번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요,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일주일 내내 혹은 그 이상 계속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 그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네. 그게 일이든 관계든 생활 방식이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열쇠로 나아갈 시간이네요. 우리가 진정한 배고픔을 느끼고 어리석을 만큼 용감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죽음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네, 이곳이 바로 단순함과 집중의 힘이 필요한 이유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이것저것 아이디어 더하고 할 일 늘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고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를 과감하게 덜어내는 용기,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1997년에 잡스가 파산 직전에 애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이 제거의 기술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시 애플이 만들던 제품이 무려 350가지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350개요? 와. 네. 그가 임원들한테 우리가 진짜로 탁월하게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명확한 답을 못했다고 하죠. 쎄버리고 단 10여 개의 핵심 제품에만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와, 90%를 없앴다고요? 당연히 내부에서는 매출 급감할 거라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겠는데요? 엄청났죠. 하지만 잡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 결정 이후에 애플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극적으로 부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말 그대로 집중과 단순함의 가치가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단순함은 본질적으로 제거의 예술입니다. 자,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할 일 목록, 그 투두 리스트는 얼마나 긴가요?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는 또 몇 개나 되시나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요, 혹시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을 좀 혼동하고 계시진 않나요? 찔리는데요?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할수록 에너지는 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끝맺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진짜 공감됩니다. 약간 비유하자면 10개의 관역에 화살을 하나씩 쏘는 거랑 딱 하나의 관역에 10개의 화살을 집중해서 쏘는 것, 그 차이 같네요. 어느 쪽이 명중 확률이 높을지는 너무 분명하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실천 훈련은 90% 제거 훈련입니다. 90% 제거 훈련.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당신의 할 일 목록 혹은 목표 리스트, 프로젝트 목록 같은 걸 한번 쭉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 하나만 제대로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좀 부수적이거나 심지어 의미 없어질 정도다라고 생각되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 그걸 아주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딱 하나만요. 네.
딱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과감하게 목록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나중에 할 일 목록으로 옮기거나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세요. 와,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을까? 다른 중요한 거 혹시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10가지를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전부 다 실패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딱 1가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그 경험이 당신을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강력한 외침 속에 담긴 5가지 핵심 원칙들을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네, 진정한 창조의 배고픔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용기로 바꾸는 법, 또 실패를 끝이 아니라 수업료로 재정의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삶의 명료함을 얻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함과 집중을 통해 본질에 도달하는 것까지요. 네, 이 5가지는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삶에서 직접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남기고 싶은 단 하나는 무엇인지 한번 정의하고 기록해 보세요. 네. 둘째, 불가능하다는 말에 바로 수긍하지 말고 왜? 라고 묻고 그 이유가 혹시 두려움에 기반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과감히 무시하세요. 그렇죠. 셋째, 실패했을 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값비싼 수업을 들었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네, 수업료. 넷째,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다섯째, 방심의 목표와 할 일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제외한 90%는 과감히 제거하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네, 아까 인용했던 애플 광고 카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충분히 미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충분히 굶주려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요, Stay Hungry, Stay Foolish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의 달콤함이나 혹은 실패의 쓴맛을 겪은 후에도 그 배고프고 어리석은 초심과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지하는 것. 네. 잡스가 해고라는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초심자의 가벼움을 되찾았다고 했듯이 당신은 당신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 처음의 순수한 갈망과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과 실패의 파도를 넘나들면서도 여전히 Stay Hungry, Stay Foolish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